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 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8일도 방송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임박했다 이런 네네.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였어요. 22일에 선도지구 규모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1기 신도시 이 5곳 아닙니까? 분당, 일산, 편촌, 중동 3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 6천 가구 이상이 지정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기도와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아니 이 5개 1기 신도시 중에서 그 분당 경우에는 그 선도지구 사업만으로도 역대 재건축 최다 물량 기록과 맞먹는다고요? 예, 그렇죠. 분당 선도지구 물량만 최대 12,000가구에 이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인데요. 여기도 12,000가구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실 여기 뭐 워낙 또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잘 추진도 안 돼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졌던 지역이긴 한데 네네. 이게 뭐 최대치를 얘기를 한 거고 5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최소 물량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최소 분당 8,000가구, 일산은 6,000가구, 평촌과 중동 3본은 각각 이제 4,000가구로 모두 2만 6,000가구로 정해졌는데요. 예.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한두 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예.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앞서 말한 대로 분당은 1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 중동 3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 9천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 그 당초 그 정부에서 선도지구 규모를 그 퍼센트를 좀 그 네네. 상향 조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그렇죠. 당초보다 한 최대 10%까지 받다가 이제 15% 정도 좀 늘린 건데요. 예. 국토부가 말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 1기 신도시 대상 물량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에 전체 대상 주택의 5에서 10%로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죠. 지금 워낙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지정 이 경쟁이 뜨겁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은 너무 적고 또 치열한 경쟁에 후유증도 예상되기 때문에 네. 분당 같은 경우는 4-5곳, 평촌 3본도 2곳 이상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게 제일 관심 많거든요. 선도지구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네네.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핵심을 꼽자면 바로 이 주민 동의율을 이렇게 볼 수 예.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가구당 주차 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가 10점, 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네네.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는 했지만 네. 근데 선정은 해당 지자체 몫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이 모든 단계를 지원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에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고요. 네.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내년에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서 2027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2030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네. 보통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이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30년에 입주다. 맞아. 예. 근데 항상 이런 게 이제 주민 동의율을 이제 저희가 거둘 때 보면 이게 그 이주해야 되는 기간들 요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이런 그렇죠. 이주 대책 같은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중요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예, 거거든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네. 이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 동의율뿐 아니라
이주 대책 마련 역시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당초 정부는 올 1월 부동산 대책에서 2025년부터 신도시별로 이주 단지를 한 곳 이상 선조성하겠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통한 이주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지난주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오. 아니 근데 이주 대책은 이건 그 잘 세워야지 잘못하다가는 뭐 전세 대란 뭐 이런 것도 네네. 그 주변 인근에 그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참 해당 지자체 당연히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해당 지자체들 역시 이주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은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그린벨트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최대호 안양시장도 안양은 원도심 개발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국공유지나 그린벨트 내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올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네. 되는 게 이주 대책 뭐 보완하겠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간 조금 제대로 뭐 지켜질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로드맵 보면 2027년에 선도지구 재건 착공해서 2030년 입주 계획인데 네네. 지금 이주 대책 마련이 정말 이 로드맵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중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이 선도지구 등에 대한 이주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는 8월에 정비 방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공개합니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 사업 기본 물량 이주 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 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요. 올해 안에 이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네. 지금 핵심은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당 지자체 내 가용 부지 확보인데요. 예.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가용 부지를 확보하자는 건데 이주 대책이 수립되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이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적으로 좀 이뤄질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도 그런 과정 거치고 이것도 참 쉽진 않아 시간이 좀 보이는데. 걸릴 것 같아 보이는데.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부동산이 지금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게 좀 의문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재비도 시장 반응 오른다고 그렇죠. 하고. 네. 어떤가요? 시장 반응은? 그렇죠. 앵커님 지적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이 정부가 정한 재건축 시간표가 일정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인데요. 예.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수익으로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시세가 뒷받침되는 곳은 분당과 이 평촌 정도로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사이트 등을 통해서 보면은 분당과 평촌의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 각각 3,400만 원, 2,400만 원대지만 나머지 세 곳 신도시는 1,500만에서 1,600만 원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때가 많아지게 되고요. 사업 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커서 신도시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맞아요. 분담금 요즘에 이자도 높아가지고 또 네. 이런 것들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 평당 거래가가 높을수록 사업성 확보가 수월하다 이런 말인데 사실 5개 지역 일기 신도시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분당, 평촌 요 2개 지역만 조금 수월하다라니까 뭔가 좀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표준정비 계획안이랄지 기준이 마련됐지만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계획과 일정이 필요한 건데요. 예. 지자체별로 올 하반기까지 자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 지자체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대폭 수용해서 지역 사정에 맞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은 소식은 좀 있습니다. 이제 네네.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뭐 대책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김세용 GH사장이 이주 대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좀 냈는데요. 예. 1기 신도시 주변에 현재 3기 신도시 조성이 한창입니다. 일산의 경우에도 고양 창릉에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고 예. 분당과 평촌, 삼본, 중동 등 이 남부권에도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의왕,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이 한창인데요. 이 1기 신도시의 이주 수요를 3기 신도시가 현재 단계별로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흡수하자는 거고요. 예. 또 1기 신도시와 주변에 GH가 보유한 임대주택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1기 신도시 주변에 뭐 3기 신도시 주택, 뭐 방금 얘기하신 뭐 GH 소유의 임대주택 뭐 이런 거를 이주 단지로 활용하자라는 건데 아무래도 법 개정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을 따져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단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GH가 별도로 입주민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자는 게 GH의 제안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지자체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 그린벨트 해제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 GH가 보유한 1기 신도시 내 외부 가용지도 검토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이주단지를 짓고 다른 곳에 공원을 조성해주는 순환 재건축도 필요하다는 게 GH의 아이디어입니다. 오히려 진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저희 1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이주 대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 관련 부처나 지자체 많은 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GH 역할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주 대책 문제 현재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할 거고요. 예.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이 시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뭐 신도시 재건축 얘기하면서 사실 교통 문제도 항상 같이 나오는데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우리 생각해도 차량 수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많이 늘었잖아요. 현재 뭐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 신도시 1기 신도시 미래의 모습 뭔가 좀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좀 엿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를 좀 가져도 그렇죠. 될까요? 이 도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늘을 날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예. 아니면 지하를 더 뚫든가 네, 뭐 예.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의 전면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LH, GH, 현대차 등과 함께 공동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예. 네네. 된다는 거예요? 오, 약간 신기하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충분히 좀 되고 있죠. 현재 그 보면은 일단은 우선은 이제 KTX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UAM 시범 노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오파부라고 해서 한국형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가 개발돼서 내년에 도심권 실증 비행을 하는 등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비행기는 유인뿐 아니라 무인 비행도 가능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활주로도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 같은 자율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터미널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화된 도시 인프라를 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2030년 조성 계획인데요. 앞으로 5년 뒤에는 SF 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실제 타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네. 되게 근거리인데 2030년 그러니까요. 하면? 네. UAM이 Urban Air Mobility의 약자에서 도심 항공교통. 예, 그렇습니다. 도심 예. 항공 경비행기로 야 이거 진짜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비쌀까 근데? 근데 이게 수직 이착륙이라서요. 활주로도 크게 필요 그렇죠. 없고요. 헬리콥터처럼. 네, 그런 거죠. 예. 오 신기하긴 하다. 거기는 갸웃하지만 또 우리 윤 기자가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예.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이런 거 그러게, 보면 그러게. 기술은 다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다 있대. 이제 이게 사실은 얼마나 2020 실현화되느냐. 원더키드는 아 맞아. 이제 4년 전 얘기고 이제 10년 뒤에 되는 겁니다. 예. 아 원더키드 지나갔네 벌써.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이야기 경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윤기 나는 브리핑 윤종학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